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군수의 시사분석입니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놓고 요즘 논쟁이 뜨겁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찬성하는 반면에 의료계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분석에서는 이 법안의 쟁점을 살펴보고 대안은 없는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네, 먼저 김남국 의원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잖아요. 발의의 배경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해 7월에 제가 21대 국회 개원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대표 발의한 법안 중 하나입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수술실 내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의료사고,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어떻게 보면 불법 범죄들이 수술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그리고 공장식 수술 또 심지어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영상을 녹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이 법안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먼저 이렇게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킬 만한 대리수술과 수술장 내 성폭행 문제,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가슴 아파하고 네. 반성하는 입장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단지 CCTV를 설치함으로써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CCTV를 설치함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적인 문제, 네. 그리고 정보 유출의 문제, 그리고 의사들의 실력 저하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네. 충분히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먼저 이게 찬성하는 쪽에서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환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잖아요. 이 주제를 가지고 두 분께서 자유롭게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남국 의원께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환자의 인권 침해를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술실 CCTV 촬영의 대상이 되는 그 환자의 인권인데 침해당하는 그 환자들이 환부를 노출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CCTV의 영상으로 찍힌다고 하더라도 영상 촬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할 때 만약 강제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의사에 반해서 그러한 영상을 촬영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인권 침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침해당하는 인권의 그 대상자인 환자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때만 CCTV를 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 어렵고요. 오히려 환자들의 자신의 어떤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수술실 내에서의 여러 가지 범죄를 막기 위해서 촬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환자를 위한 권익 보호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법안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의를 받기 때문에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네.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는 말씀인데요. 환자들의 이런 인권을 위해서 CCTV 다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한 면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수술장에 있는 이제 환자들은 첫 번째는 자기가 어떤 영상이 찍힐지를 잘 모르고 들어가요. 네. 그리고 수술하다 보면 자기의 장기 그리고 뼈, 살 이런 게 튀기는 모습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들어간 상태에서 동의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의서에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떤 수술 모습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거는 유출이 되기 전의 문제입니다. 유출된 후에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환자들은. 네. 그래서 이게 유출돼서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된 다음에 동의를 받는다면 동의를 받는 환자들의 숫자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네. 그리고 동의를 받는 사람이 환자뿐만이 아니라 의사, 간호사가 좀 빠져 있어요. 네. 수술장 CCTV에서 찍힌 사람은 환자뿐만이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도 찍히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로 인한 인권 침해의 소지는 상당히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의사와 간호사는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CCTV 촬영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그러한 화면이 찍힌다라는 것 자체를 이것을 인권 침해, 뭐 의사나 간호사의 인권 침해로 이렇게 해석하는 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유출할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지만 유출할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에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미 의사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진료를 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위해서 환부의 사진을 다 찍고 있습니다. 그것도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CCTV 영상으로 찍는 것도 역시나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의사협회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데이터인데 왜 CCTV 영상만 유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는지 이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환자의 환부 지금 이미 민감한 정보들을 다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유출을 이야기를 하면서 CCTV 이걸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은 논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수술방은 우리 공적 영역이긴 하지만 보통 우리 거리에서 보는 CCTV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네. 거기도 은밀한 환자의 수술 개인적인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완전 공적 영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것이 유출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CCTV를 허용한 나라는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허용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술 체위 자체도 상당히 치욕스러운 그런 체액들이 많아요. 자기가 보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리를 벌리고 있는 거라든지 뭐 치질 수술 같은 경우는 항문을 보여주고 있다는 수술이라든지 네. 아니면 자기 뇌와 자기 장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아이템이죠. 전 세계 해커들이 이거 봤을 때 참 돈이 되는 자료고 정말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라는 거죠. 네. 펜타곤도 뚫리고 원자력 연구소, 원자력 이런 데도 다 뚫리는 마당에 그리고 공공기관, 국가기관도 다 해킹으로 뚫리는 마당에 전 세계 해커들이 다 병원으로 몰려온다면 이거 막기 어렵습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EMR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 환자의 자료들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런 짝에 쓸모가 없고 해킹의 가치가 없는데 수술방에 있는 자료들, 그리고 수술하는 자료들, 그리고 이 사람의 장기, 뼈, 내장 이런 것들은 정말 해커들한테 좋은 그런 것을 주는 거죠. 먹잇감처럼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먹잇감처럼 줄 수 있는. 네, 별로 동의가 안 되는데요. 네.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환부의 그냥 사진보다는 영상이 훨씬 자극적이기 때문에 해킹 위험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은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러한 어떤 논거로서 이 수술실 CCTV를 반대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도 의협에서는 반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전수조사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수의 CCTV가 수술실 내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협이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설문조사를 한 것에 따르면 오히려 병원에서 향후에 CCTV를 더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의협에서 이 수술실 CCTV를 반대하기 위한 그 해킹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논거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논거를 선택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은 받아들이기 힘든 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마취를 하는 병원 1,700여 곳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4%가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자율 설치하고 있는 곳들은 왜 그럼 설치를 하는 건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CCTV를 왜 설치했느냐 했더니 거기에서 일어나는 서큘레이팅 그 수술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망하고 네. 사고가 났을 때 얼른 대치를 같이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는 녹화 기능이 없답니다. 그냥 모니터링 기능이고 환자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CCTV가 설치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수술방 내의 CCTV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수술방 입구의 CCTV를 말씀하시는 건지. 수술실 내의 CCTV를 네, 말씀드리는 예, 거고요. 지난해 전수조사에서 녹화 기능이 있냐 그 부분은 아마 들어있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의 어떤 그 질문을 물어봐가지고 그 일부를 일반화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CCTV가 병원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네. 그 자체가 환자의 인권 그리고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네. 아까 말했던 유출의 위험과는 이제 관계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CCTV를 자율로 만드느냐, 네. 설치를 하느냐, 그리고 강제로 하느냐, 감시용이냐는 상당히 거기서부터는 얘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의무한 곳은 한 곳도 없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바로 그 부분에 이 법안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그 규제를 당하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또 의협에서 책임감을 느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어떤 수수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처음 논의된 게 아니고 이미 2014년, 15년부터 시작을 해서 19대, 20대 때 계속 발의가 되었습니다. 즉 그 말은 수술실 안에 들어갈 때 환자가 불안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로 전신 마취돼서 당하는 여러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뭐 간헐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의료사고이지만 그 안에서 정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바꿔가지고 돈벌이 하기 위해 가지고 공장식으로 환자 4명 놓고 수술을 한다는 거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계속 해왔었고 그러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의협에서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좀 자정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구책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신이 커졌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불신 때문에 지금 설문조사를 해보면 심지어는 89%까지 찬성하는 찬성하는 여론조사가 나왔었고요. 최소 거의 한 70% 후반 이상에서 80% 가까이가 찬성하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국민과 의사들 사이에 신뢰가 어느 정도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하지 않고도 국민들이 염려하는 대리수술, 뭐 유령수술, 공장식 수술 혹은 성범죄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CCTV가 이제 수술장 안에 있을 네. 때가 이게 이런 수술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은 있겠죠. 좀 네. 있겠지만 근데 그 가지고 있는 부작용들이나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다른 방법을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하죠. 이제 그 중에서 대안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수술장 입구에 CCTV 네. 그리고 출입 관리를 하면서 지문으로 또 네. 홍채로 뭐 이런 것을 바이오 인증을 하는 것 네.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리 수술이 왜 일어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크게 하면 첫 번째는 의료기기 세일즈맨들이 가지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원장님들이 수술하다 중요한 수술은 다 이제 마무리하고 네. 피부를 이제 봉합한다든지 이제 마무리 수술을 간호사한테 맡기고 본인은 내려가서 이제 진료를 외래 진료 보고 네. 다음 환자 올릴 준비를 하고 네. 그다음에 올라갔더니 수술 끝나서 다음 환자 수술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둘 다 CCTV가 있으면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수술장 입구에서 그 세일즈맨들 의료기기 영업사원을 못 들어가게 하는 방법. 네. 이거는 큰 병원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병원도 그것을 같이 하도록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체크인, 체크아웃 기구를 명확하게 해서 수술 시작과 끝까지 수술실 안에 의사 선생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만 해내면 됩니다. 네. 수술장 안에 간호사하고 같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한테 네가 이거 해라고 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은 없습니다. 네. 본인이 다 하죠. 그러면 입구에 설치하는 것이 과연 정말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일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일부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수술이나 이런 것은 막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공장식 수술 이루어지는 거 막기 쉽지 않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이나 성희롱 이런 범죄도 막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다 확실하고 효과적인 수술실 CCTV 설치가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입구에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좀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고 지금 제가 제출된 법안도 모든 그 수술실을 규제하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그리고 환자가 무방비 상태로 되게 되는 그런 어떤 전신마취 수술이나 이러한 어떤 수술의 어떤 그 종류 이러한 걸로 좀 제한을 한다면 그리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외과적 수술이 있거든요. 그러한 어떤 수술실로 제한을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의협에서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아까 말씀했던 이제 그 환자의 권리, 네. 치료를 이런 대리 수술이나 네. 또는 성추행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얘기를 했는데요. 환자에게는 더 중요한 권리가 있어요.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어떤 의사든지 간에 이제 사람마다 틀리겠죠. 어떤 의사는 더 집중도가 높아진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네. 실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사람마다 편차가 있죠. 어떤 사람은 누가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잘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 한 번 더 떨게 돼 있습니다. 메스를 한 번 더 떨게 돼 있고요. 네. 그래서 더 사고가 더 잘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이 환자한테는 결국 손해라는 거죠. 이제 이 이야기를 작년에 공청회에서 똑같이 의협에서 나온 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CCTV가 설치가 되면 수술하다가 손을 떨 수 있다라고 하면서 뇌수술할 때 손 떠는 거 생각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환자단체에서 환자가 울면서 소리를 쳤어요. 그때 뭐라고 소리를 쳤냐면요. 지금 환자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국민들이 듣기에는 협박같이 들리는 거예요. CCTV를 설치한다라고 해서 내가 진료를 제대로 못하겠다. 그리고 오히려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논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과연 이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좀 의문인 거고요. 만약 그런 정말 큰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안에 이미 지금 수술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내부의 CCTV는 다 폐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대학병원에서 설치 다 되어 있고요. 일반 병원에서 설치 다 되어 있고 심지어는 수술실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그걸 광고하고 있어요. 또 CCTV 이 영상에 녹화되는 것은 의사 선생님들이 막 이 아주 세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녹화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부를 최대한 촬영하지 않고 또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수술 방법 알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CCTV가 등 뒤에 있다라고 한다면 의사 선생님의 가려가지고 수술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또 되게 수술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보조 인력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술하는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도로 집중하는 어떤 그런 수술에서 CCTV가 설치되었다라는 것만으로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이 소극적 진료한다. 그리고 실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좀 납득하기는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수술 장면이 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제 수술 장면이 다 안 보이죠. 수술하는 도중에는. 근데 네. 수술 준비하는 도중과 그리고 또 언뜻 보이는 그런 뭐 장기 노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한 수술방에는 같은 수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이쪽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들고 어떤 사람은 엎어져서 어떤 사람은 누워서 이렇게 수술해서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술실 CCTV를 설치를 했는데 실력이 떨어지는 의사 선생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환자들은 그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 받으러 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환부가 노출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CCTV를 녹화해달라라고 하는 환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나는 오히려 이거 CCTV 녹화하고 싶지 않다. 유출 위험이 있으니까 또는 내가 대수롭지 않고 의사 선생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녹화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선택권을 국민에게 주면 국민들은 훨씬 더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고 또 오히려 이게 CCTV 설치하는 것이 꼭 이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부담만 되는 게 아니라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어떤 장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택권을 저는 국민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의료계에서는 네, 오히려 동의합니다. 예. 네. 그러나 CCTV를 달았을 때 환자하고 의사 사이에서는 많은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CCTV 찍었는데 안 볼 사람 별로 없겠죠. 환자 수술 결과가 안 좋다면 다 보여달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럼 보여주게 우리 되면 본정의 소지도 그렇죠. 많아진다라고 그렇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진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날마다 이제 환자하고 면담 시간에서 CCTV 같이 보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시간이 더 하루에 몇 시간씩 생기지 않을까 이런 네. 우려가 있죠. 불필요한 의료 분쟁이 늘어날 거라는 네네.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필요한 의료 분쟁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느끼기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환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원으로 찾아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를 가지고 또 이게 정말 의료소송 남발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너무 과잉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환자 측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 그걸 봄으로써 여러 가지 의혹과 오해가 해소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이런 점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이 CCTV가 분쟁을 해소하고 해결하는 데에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CCTV 데이터만 더 해킹 위험이 높다라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그러면 CCTV가 싫다라고 하면 CCTV 대신에 블랙박스처럼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수술실 내에 설치하자라고 하니까 그것도 의협에서 반대를 해요. 영상이 아닌데도. 그럼 이건 또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의협에서는 모든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고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또 그 반대 논고로서 만약 그러한 어떤 이유라고 한다면 왜 20대 때 응급실에 CCTV를 100% 설치하자고 해서 그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반대를 안 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CCTV가 싫으면 그 다른 뭐 블랙박스가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 대한전공의협회에서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장비 블랙박스. 예, 블랙박스. 네. 예, 그 요거는 동영상이 아니라 예. 소리나 아니면 이런 환자나 의사의 위치, 맥박, 심박 이걸 보면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네. 아까 응급실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응급실은 찬성입니다. 왜냐면요, 응급실에 있는 CCTV는 환자를 직접 찍지 않고요. 응급실의 복도 그리고 스테이션 여기를 찍고 만약에 저기서 환자가 예를 들어서 뭐 치료를 한다고 하면 커튼을 치고 치료를 하고 CCTV 안 찍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목적이 뭐냐면요. 응급실 CCTV의 목적은 의사가 무슨 비위를 하냐, 뭐 성추행을 하냐, 뭐 사실 응급실에서 뭐 성추행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것을 막는 목적이 아니라요. 네. 이런 주치자나 이런 폭력배가 의사를 폭행을 하게 되거나 간호사를 폭행을 하게 되면 네. 의사도 피해를 받지만 그날 치료받고 있는 다른 환자들한테는 더 큰 피해를 받게 네. 됩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없으면 이 환자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환자의 안전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응급실 CCTV를 강력히 주장했고 그것을 찬성을 했습니다. 의사들이 공격받을 때는 이거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환자들이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때는 그것을 반대하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만큼 환자들도 국민들도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싶은 겁니다. 계속해서 이 데이터 유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그 데이터 유출 이야기 하려고 했으면 CCTV가 수술실 내에 설치가 됐을 때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거 반대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을 땐 반대 안 하셨어요? 왜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 안 하면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서야 반대를 하는지 그건 전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환자가 폭행을 당했을 때 그리고 의료진 폭행이 당했을 때 대응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의료진이 폭행을 당했을 때도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환자하고 의사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적 자체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감시용이냐, 안전을 위한 것이냐라고. 아까 응급실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네. 지금 수술방에 설치되어 있는 CCTV도 환자와 의사들이 지금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 응급 사태가 생기면 바로 우리가 도움을 받으러 CPR도 해야 되고 다른 의사들도 달려가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좀 감시용이 아니고 네. 안전을 위한 것이다. 좀 다른 결로 봐야 됩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말씀드린 거에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출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CCTV가 이미 광범위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설치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과거에 설치했을 때에는 유출의 의혹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는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출의 의혹을 그렇게 걱정한다라고 한다면 의협에서 대리수술과 공장식 수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범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자정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출의 의혹은 발생하지도 않았고 향후에 그 해커들이 해킹할 우려다라고 하면서 막 상상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공장식 수술이나 대리수술은 이미 발생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걸 반대한다는 거 국민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양쪽의 입장이 너무 팽팽한데 혹시 뭐 절충안 같은 건 없습니까? 예를 들면 CCTV 설치는 자율로 하되 수술실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의료계 다에 퇴출시킨다든지. 예. 아까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이 되겠는데 네. 이제 유출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이제 이게 이제 CCTV가 법안으로 이렇게 돼서 전국에 이렇게 깔리게 되면 이제 이거는 공식적인 것이니까 전 세계나 모든 해커들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기존에 깔려있던 건 유출을 안 되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녹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녹화가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녹화가 안 되게 이제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대리수술 그동안 일어났는데 네. 그동안은 관심을 안 가졌다 하는데 사실 이 대리수술이 일어났을 때 성추행이 일어났을 때
환자들이 가장 분노를 하죠. 그런데 그만큼 의사들도 분노를 합니다. 정말 정말 가슴 아팠고 창피하고 저 의사들을 어떻게 어떻게 좀 그렇게 안 하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것들이 의료계에서 여러 해 동안 계속 얘기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자정작용이 있어 왔는데요. 첫 번째 전문가 평가제를 지금 시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벌써 올해도 2건이나 지금 전문가 평가제를 해서 2건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윤리적인 진료 그리고 의료 그 사무장 병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보를 받는 즉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구속 고발하거나 아니면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더 덧붙이자면 미국의 경우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의사 면허 관리를 의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에서도 변호사들의 비위가 있을 때 변호사협회에서 이렇게 제재를 하고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의사협회에서도 면허 관리를 하게 된다면요. 더 설득력 있고 당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의사 안에서 더 자정작용이 더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우리의 자정작용에 노력이 있습니다. 대리수술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오히려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서 면허 관리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주장을 정말 좀 터무니없다라고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저도 조금 황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주에 큰 대형 병원, 우리나라의 빅5라고 하는 그 대형 병원에서 인턴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를 상대로 의사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아예 그냥 덮어버렸고 그냥 정직 3개월 정도의 아주 그냥 가벼운 처벌에 그쳤고 형사고발 조치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한 3개월 쉬었다가 나와서 계속 그 병원에서 전문의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환자단체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야기하고 보도가 되니까 그제서야 다시 징계위 열어가지고 전문의 자격을 취소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한 척추 전문병원 의사 5명 있었습니다. 간호 인력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주 빈번하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대리수술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사 선생님들 다 알 건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거나 형사 고발하거나 이거 안 된다라고 한 선생님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면허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정작용, 자율규제에 기댈 수 없다라는 얘기신 것 같군요.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이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분씩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임상훈 이사. 수술실은 네. 성범죄의 원상도 아니고 환자 치료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저는 아직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환자가 아프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는 곳은 전 세계적이 없습니다. 네. 이것은 환자가 의사를 신뢰했다는 것이고 의사도 환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방어 진료를 하지 않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치료해서 환자를 낫게 해주려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대리 수술이나 성추행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더 정치권과 의료계 같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김남국 의원님 되게 씩씩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수술장에서 하루 24시간 체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환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의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고 있고 여기 문제점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알게 되고 이해하게 돼서 입법 활동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의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모든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 나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많은 수술실에서 빈번하게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것들이 뉴스에 많이 발생은 하지만 그러나 전 국민적으로 생각하면 대다수는 선량한 국민들입니다. 그러한 어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범죄라도
단 한 번 발생하면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이 CCTV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면 조금 더 그것을 불편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감수하고 의협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향적으로 의협에서도 국민을 위한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합리적인 어떤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규제의 영역을 최소화한다라고 한다면 국민도 만족하고 또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정치적으로도 쟁점화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나와주신 김남국 의원님 그리고 김상훈 이사님 감사합니다.